오늘은 고전에서 찾은 인생 역전기 이 책을 낭독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광 지음 흐름출판사 사마천의 화식열전을 중심으로 평준서, 관자, 18사략, 은행열전, 육도삼락, 한서 등 5천년 중국의 역사와 고전, 용제총화, 차산필담, 삼국사기 등 조선의 고전과 역사에서 부를 축적하고 정식하는 원리와 부의 평준에 관련된 기사 중에서 평범한 인물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제1부 자수성가로 부를 이룬 사람들 1장 가난한 서생 의돈 2장 포목점 점원 육흠 3장 관청 창고지기 인공 4장 계영가 법녀 5장 몰락한 부자 탁시 6장 위수의 낚시꾼 강태공 제2부 미래를 개척하여 부를 이룬 사람들 1장 불우했던 상인 임상옥 2장 상업의 아버지 백규 3장 가난한 어부아들 장보고 4장 낡은 달 여부리 5장 묘지기 마원 제3부 철저한 원칙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 1장 한나라 목축업자 복식 2장 실패한 장사꾼 관중 3장 몰락한 귀족 자산 4장 김제농사꾼 장석보 5장 경주 채부자 제4부 신용과 믿음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 1장 떠돌이 문객 풍환 2장 전장전주 무염 3장 사마상녀의 탁몽군 4장 제나라 농부 최씨 5장 기름장수 진중 제5부 사람을 바로 보아 부를 이룬 사람들 1장 간포지교의 포숙 2장 선조부마 신익성 3장 역관 홍순언 4장 해부기의 처 제6장 전략하여 부를 이룬 사람들 1장 여주선비 허홍 2장 조선천민 조삼난 3장 음성구두쇠 조륵 4장 중국 고소설 주인공 음감생 인생 역전의 결정적 단서 하나 남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상식과 관습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찾아온다. 셋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게 만들어라. 넷 금명과 금손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현명하게 잘 사는 기본기다. 다섯 비열한 수단을 쓰거나 눈에 보이는 이익에 현혹되지 말라. 오래가지 못한다. 여섯 재물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출조 사기열전 1부 4장 미래를 예측하여 행동하라. 계영과 법녀 일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은가? 스스로 일을 추진하고 결정해 나갈 결정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든
생각 없이 하기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예측을 하면서 행동하라. 뛰어난 인지는 사물의 발전 법칙과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이들이었다. 여기에 나오는 계연과 법녀가 그러했고 임공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기본기를 먼저 철저히 연마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 시스템, 인간의 욕구와 정서, 변화의 이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령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헤쳐나가는 전략과 기획을 맡길 수 없는 법이다.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전체를 파악하여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은 필수적이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낳게 한 오왕부처와 월랑구천의 그늘에서 숨은 빛을 발한 계연과 법녀는 사회와 자연을 다스리는 이치를 논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춘추 전국시대는 하루도 전쟁이 끝이지 않을 정도로 전쟁이 잦았다. 춘추시대 중기에 초나라의 맹장 오자스가 초평왕의 미움을 받아 오나라에 망명을 하면서 변방에 있던 오나라는 마침내 중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오왕합려는 춘추시대 최고의 맹장 오자스와 병법의 대가 손모의 도움으로 왕이 오르자 오자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나라를 공격하여 정복했다. 강대해진 오나라는 오자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나라에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월나라의 왕 구천이 굴복하지 않자 전쟁을 일으켰으나 대패하고 오왕합려는 독화살에 맞고 죽었다. 합려의 뒤를 이어 오나라 왕이 된 부차는 섭에서 잠을 자면서 월나라에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마침내 군비를 비축하여 월나라를 공격했다. 강대한 초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연합을 하여 막았기에 같은 배를 탄 운명이라는 뜻의 월동주라는 고사성어를 남겼지만 오왕합려의 탐욕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월나라는 월랑구천이 용맹하게 싸웠으나 오자스가 이끄는 오나라 대군에게 패하여 오왕부차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때 월나라는 땅의 절반과 많은 백성들을 오나라에 바쳤다. 전쟁에 패하면 땅과 사람을 빼앗겼다. 월왕구천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때로는 오왕합려의 무덤을 돌보기도 하고 오왕부차의 말고삐를 잡는 마부 노릇을 하기도 했다. 아,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월왕구천은 현신 법녀의 시중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오왕부차의 변까지 맛을 보는 치욕을 당한 뒤에야 의심을 풀면서 조국으로 돌아왔다. 월왕구천은 긴 포로 생활에서 석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자 원한에 사무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월나라의 대신들도 눈물로 월왕구천을 맞이했다. 나는 이제 오왕에게 당한 수모를 반드시 갚을 것이요. 월왕구천이 대신들에게 말했다. 신들도 복수를 할 것입니다. 오나라에 뺏긴 땅과
사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대신들은 일제히 아뢰었다. 우랑구천은 곰의 슬개를 씹으면서 복수를 맹세했다. 와싱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긴 유래다. 강해지는 법부터 찾아라. 그러나 울나라는 오나라에 패한 뒤에 땅의 절반과 백성들마저 빼앗겨 복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했다. 아무리 군사를 양성하고 조련한다고 해도 군사의 숫자가 적고 국토는 전쟁으로 황폐해져 오나라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다. 오나라에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범녀는 오나라에 복수하려는 생각에 골멸했다. 범녀의 서성 계연은 7가지 비법을 알려주었다. 그중 하나는 미인계를 이용하여 우왕부차를 훈군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계연은 계책을 세우고 범녀는 실행을 했다. 전국에서 미인을 뽑아오라. 범녀는 울나라 전국에 채용사를 보냈다. 채용사가 범녀의 명령을 받고 울나라 서쪽 지방에 갔을 때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처녀를 불러 성을 물어보니 시시라고 했다. 이 여인이 저 유명한 서시였다. 채용사가 데려온 서시를 보니 과연 천하절색이었다. 범녀는 뗄나무꾼 딸 서시에게 예악을 가르쳐 부차를 미혹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다. 미인으로는 임금을 타락시키고 뇌물로 대신들을 부패하게 만들어야 한다. 범녀는 왕의 마음도 사고 대신들의 입도 막을 생각으로 오나라에 막대한 뇌물을 보내려가 했으나 마땅한 재원이 없었다. 범녀는 오랜 궁리 끝에 서시가 미인이라는 사실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시라는 미인은 궁전에 경비병이 보고 아름다움에 빠져 기절해 버릴 정도란다. 서시가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울나라에 파다하게 퍼졌다. 서시를 구경하기 위해 울나라 사람들이 도읍으로 구름처럼 몰려왔다. 범녀는 서시를 수레에 태우고 거리를 나갔다. 서시를 구경하려면 동전 한 입을 내라. 돈을 내는 사람들만이 호화로운 수레의 희장을 걷고 서시를 볼 수 있었다. 돈을 내고 구경하라고 했지만 소문이 소문인지라 서시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이틀 만에 수십만 냥의 돈을 모으게 되었다. 후에 서시는 울나라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여인이 되었고 범녀는 그 돈으로 진귀하고 귀중한 보물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범녀는 계획대로 서시와 함께 온갖 보물을 우왕부차와 오나라의 대신들에게 바쳤다. 월왕이 미녀를 보낸 것은 대왕을 주색에 빠지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서시의 목을 베어 월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춘추시대 최고의 맹장이라고 불리는 오자서가 범녀의 계략을 간파하고 우왕에게 직언을 했다. 울왕구천은 진심으로 주군을 받들고 있습니다. 울왕이 보낸 공녀의 목을 베어 돌려보낸다면 천하의 영웅들이 웃을 것입니다. 범녀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간신백비가 아뢰었다.
오왕부차는 오자수와 백비가 맞서자 난처해졌다. 오자수는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를 쳐서 자신의 복수를 해준 맹장이었다. 그러나 백비는 천하의 미인이라는 서씨를 비롯하여 월나라에게 바치는 진귀한 보물을 받으라고 하고 있었다. 오왕부차는 절세미인과 재물에 마음이 동했다. 백비의 말이 옳다. 월왕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패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오왕부차는 미인과 보물이 흡족하여 월나라에게 빼앗은 땅을 일부 되돌려 주었다. 이러한 일은 몇 년 동안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범녀는 서서히 오왕부차의 의심을 풀게 되었다. 범녀는 오왕부차의 한심을 사서 차츰차츰 땅을 되돌려 받는 한편 뒤로는 국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지혜를 짜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사람이다. 사람이 많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많아야 군사를 늘릴 수 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다. 범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부강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젊은 여자는 늙은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여자가 17살이 되어도 시집을 보내지 않거나 남자가 20살이 되어도 장가를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벌을 받게 하라. 임산부는 나라에서 극진히 돌봐주고 아이를 낳으면 개 한 마리와 술을 주고 딸을 낳으면 돼지 한 마리와 술을 주라. 쌍둥이를 낳으면 하나를 나라에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셋 쌍둥이를 낳으면 둘의 양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하라. 범녀의 인구 증가 정책은 성공하여 월나라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나 범녀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치밀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외국에서까지 사람이 몰려와 월나라 백성이 되었다. 사물의 이치를 예측하여 행동하라. 범녀의 스승은 계연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월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 전문가였다. 계연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월왕 구천은 계연을 가까이 두고 수시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계책을 물었다.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면 대비를 해야 하고 수시로 필요한 물자를 조사해 보면 소용되는 물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알면 부강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계연이 월왕 구천에게 아뢰었다. 월왕 구천은 하루속히 나라를 부강하게 한 뒤에 온 나라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 풍작이 들고 흉작이 드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 월왕 구천이 계연에게 물었다. 그것은 천문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목성이 서쪽에 있는 해는 북년이고 북쪽에 있는 해는 홍수가 나고 동쪽에 있는 해는 기근이 들고 남쪽에 있는 해는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배를 사들이고 홍수가 나면 수레를 사야 합니다. 이것이 불을 축축하고 정식하는 이치입니다. 월왕 구천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다. 계연의 계책 역시 역발상에 의한 것이었다. 천문을 보지 않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 통계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가뭄과 홍수, 기근을 조사한 결과 우리 월나라는 6년마다 풍년이 들고 6년마다 가뭄이 들고 12년마다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잘 이용하면
언제 가뭄이나 홍수가 날지 알 수 있어서 충분히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처하면 풍작이 들고, 풍작이 들면 농민이 부유해지고, 농민이 부유해지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강한 군대를 양성할 수 있어서 온 나라에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의 말을 잘 알겠소. 경의 훌륭한 계책으로 부국 강병해질 수 있기를 바라오. 월왕 구천이 계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계연은 기후와 통계까지 정책의 주요 자료로 삼았다. 물조와 화폐는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월왕은 다시 부강책을 계연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궁금한 것은 쌀값이 어느 정도일 때이고 백성이 곤란할 때는 어느 때요? 쌀 한 말에 20전까지 내려가면 농민이 가난하고 90전으로 올라가면 상인이 곤란합니다. 상인이 곤란하면 농민이 가난해지고 농민이 가난해지면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쌀값은 아무리 비싸도 80전을 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싸도 30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농민과 상인이 모두 이익이 되게 하려면 쌀값은 반드시 안정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평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 물자를 고루 유통하게 해야 합니다. 유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축적과 정식을 해야 합니다. 축적의 원리는 물품을 완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정식은 물자를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특히 값이 올랐을 때는 가지고 있으므로 더 오르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사재기를 하면 목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곧 그 하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물자의 가부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물가는 극도로 올라가면 떨어지고 극도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값이 오르면 미련없이 팔고 값이 내리면 주옥처럼 귀하게 사들여야 합니다. 물자와 화폐는 물이 흐르듯이 유통시켜야 합니다. 어째서 극도로 올라가면 떨어지고 극도로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이요? 그것은 순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 수 없겠소? 물건값이 극도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면 반대로 외국으로 가져가서 팔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제시한 경제정책을 법리에게 모두 실시하게 하여 10년 만에 부강해졌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군대도 강해졌다. 월왕 구천은 부국 강병에 성공하자 마침내 군사를 휘몰아 온 나라를 공격하여 대성을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중원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의 남쪽에서 오랑캐로 불리면서 춘추 시대에는 역사에 편입되지도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로써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월왕 구천은 승리에 도취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대왕께서 중원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왕이 영명하여 범여와 문종 같은 현신들이 보필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잔을 들어 축수합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축하를 했다. 하지만 월왕 구천은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받들었던 법녀와 문종에게 일제의 치하의 말이 없었다. 우왕 부치하에게 끌려갔을 때는 오로지 나만을 의지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던 대왕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자 안중에도 없구나. 법녀는 월왕 구천이 성리에 도취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자 목이 길고 입이 까마귀 부리처럼 뾰족한 사람은 고생을 같이 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장경오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기고 월나라를 떠났다. 나는 서성 계연에게서 7가지 비법을 배웠는데 그중 5가지를 써서 오나라를 이겼다. 이제 나머지 2가지 방법으로 그만의 부를 이루리라. 법녀는 조각배를 타고 태호를 지나 제나라에 이르렀다. 그는 이름을 주로 바꾸고 도에서 종복들을 모으고 장사를 시작했다. 도 땅은 천하의 중앙이다. 사방이 제우의 나라로 통하고 물산이 풍부하게 오가는 곳이다. 장사를 하기에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 법녀는 도 땅을 살핀 뒤에 종복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하여 적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시기를 보아 적절하게 화물을 사고 팔았다. 풍년이 들어 쌀값이 폭락하면 쌀을 샀다가 홍년에 팔고 풍년이 들어 비단이 폭락하면 비단을 사들여서 풍년에 팔았다. 기호품이나 사치품은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부유해지면 값이 오르고 흉년이 들어 곡식값이 오르면 떨어졌다. 법녀는 주로 이름을 바꾼 뒤에 19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물건을 사면서도 절대로 몇 곱의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다. 또한 막대한 재산을 모은 뒤에는 그 재산을 2차례나 모두 빈민들에게 나누어 줬다. 법녀와 계연의 7가지 비법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대외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고 대내적으로는 북강책을 강구한 그들은 케인즈 이전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알고 있었고 풍작과 흉작이 드는 자연의 이치를 통계로서 파악하고 있었으며 물가를 잡는 쌀값 안정의 기준선을 잡고 있었다. 그만의 부를 모으는 비법과 남들과 거꾸로 하는 역발상 투자였다. 그가 아름다운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허명과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수성하는 사람으로 살아 후세에 교훈을 준다는 점이다. 법녀는 훗날 사람들로부터 중국 최초의 제신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중국의 부자를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도주공의 돈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으로 문계은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